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화두였던 장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 분할로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장중에 1%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었고요. 어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세 속에 920선을 내주고 하루 만에 910선으로 밀리는 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2월의 첫날인데 1월 시장은 코스피가 월간 기준으로 4%, 코스닥은 14%나 급등이 있었죠. 2월 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최대 핫 이슈가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오른다면은 가장 큰 수혜주는 삼성물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과 식자재 유통, 바이오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건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 상사 부분이 약 40%로 건설과 상사 부분 매출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2016년 2분기 건설 부분 영업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동사의 자체 사업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진행 중에 있고 건설 부분의 하이테크와 주택 프로젝트의 진행 호조 및 판관비 개선 그리고 상사 부분의 트레이딩 영업 호조에 따른 안정적 실적 지속과 패션 부분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에 기인합니다. 동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약 37조 5천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15년 말 대비 약 71% 정도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율 4.6%,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 43.4%, 삼성생명 지분율 19.3% 등 핵심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서 순자산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사의 시가총액은 2015년 말 26조 6천억 원 대비 2.5% 오히려 감소한 25조 9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반영되었던 프리미엄을 모두 반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자체 사업과 보유 지분 가치를 통해서 설명 가능한 밸류에이션 상태로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재개와 규제 환원 정책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가는 재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내 삼성물산의 역할은 지주회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요.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 환원 정책 방향성도 배당금 상향 결정이 되면서 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검토도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브랜드 로열티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4.6% 정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었는데 어제장에서 2.5% 올랐고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함께 할 거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장 개장 전에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에 사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 팻말을 드실 거고요. 먼저 삼성화재부터 살펴볼까요? 삼성화재의 주가가 어제 3.4% 올랐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주당 10,000원이라는 배당 호재 등도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삼성화재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일단 보통주 기준으로 10,000원이면 이제 배당 수익률로 약 3.7% 정도 되는데요. 예. 상당히 좀 양호한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그 경쟁사 대비 손해율이 낮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견조한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RBC 비율, 그러니까 RBC 비율이란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RBC 비율이 높은 게 오히려 뭐 자본의 효율성 저하라는 측면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지만 방금 같은 이제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동반되면 그 높은 RBC 비율이 경쟁사 대비 상당히 영업 잠재력과 지급여력의 안정성 그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사 대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한 적자를 보여줬지만 금리가 계속 상승 기조에 있으면 보험주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삼성화재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삼성화재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삼성화재가 배당이 뭐 좋게 주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자, 통상 우리가 배당 의미가 뭘까요? 자, 지금 배당을 지금 주식 사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작년 말에 배당을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만 일단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아신 것처럼 그 배당이 좀 평균 배당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뭐 6,100원에서 어떻게 보면 10,000원대가 확대했는데 결국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성장보다도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평가인 것 같고요. 또한 지난 시기에 즉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현금 배당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볼 때 삼성화재 오늘 뭐 이 시각 현재도 동시효과 구간의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기획이 어제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에 7.5%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러시아 월드컵까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되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미디어 업종이 실적이 올해 작년보다는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디어 업종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2기획은 4분기 실적은 매출액 약 2,95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458억을 달성하면서 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지만 예. 여전히 그 국내 지상파 파업에도 지속되면서 회복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해졌답니다. 그 부분 중에 북미는 약 30%, 중국 쪽은 약 7% 성장했던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그 자회사의 실적이 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고요. 역시 상반기에 대형 2018년 스포츠 이벤트로 광고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뭐 남북 단일팀 참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6월 달에 시작하는 러시아 월드컵까지 상반기에 계속 이 미디어 쪽 사업이 기저효과가 커지면서 계속 국내와 해외가 동시에 실적이 회복하는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 보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북미 쪽에는 하만과 듀폰 등 신규 광고주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북미 쪽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로컬 광고주가 확대되고 사드로 축소되었던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광고 집행 마케팅이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로 좀 진행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포함해서 대규모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 훨씬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약 1조대 그리고 영업이익 약 1,800억 예상하기 때문에 매출이 10%대, 영업이익 15%대 상장은 이 미디어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가파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업사이드 약 20%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제1기획 굿 의견을 드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 최근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이시네요. 김진석 소장님.
네, 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기에 한미약품 등 즉 미국 관련돼서 또 해외 관련돼서 이렇게 바이오 이런 쪽에 상당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동성제약의 상당히 흐름들이 어제도 상당히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지난 3개월 전에는 8,230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다시 한번 이제 뭐 10,000원을 넘은 13,800원대 모습 보이겠는데요. 제가 볼 때 한미약품이나 그런저런 이슈가 있는 걸 보면 일단 이것이 결국 오르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딱히 손이 잡히는 것까지 볼 때까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수급의 흥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동성제약 관련돼서 개인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98% 그리고 지난 3개월 전에도 98.59%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100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98개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의 비중이 너무 많은 종목들은 수많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동성제약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국증권 살펴볼게요. 부국증권의 주가가 어제 9% 넘게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주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부국증권 살펴보죠. 3, 2, 1. 네, 증권주 중에서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부국증권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십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일단 부국증권 이제 지난해 뭐 워낙 이제 그러니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한 부분도 있고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증권주 중에서는 굉장히 아주 작은 소형 증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별히 부국증권만의 메리트가 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국증권은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증시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국내 증시 지금 출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50대 1이라는 깜짝 액면 분할 소식에 장중한 때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27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좋았었기도 했고요. 어제는 0.2% 상승에 그쳤었는데 오늘 1%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나란히 1%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LG화학. 지금 신고가 부근인데 다시 1% 오르면서 43만 6천 원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어제 2% 올랐었고 추가적으로 2%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4.6%나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큰 핵심주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물산의 흐름을 좀 살펴보죠. 어제도 2.5%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또 매수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삼성물산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지수 흐름 좀 살펴볼게요.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0.57%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580선 회복하면서 2,581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0.63% 반등하면서 92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1위부터 20건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티슈진 정도만 약세고 다른 종목들은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헬스케어 관련주 흐름이 좋지 못했었어요. 아마존과 JP모건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동으로 건강관리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오전에 미국장에서 헬스케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다만 국내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반등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0.2% 강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0.8%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도 상승세죠. 1%대 상승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겠습니다.
티슈진의 주가만 0.7% 좀 밀리고 있는데 새로운 통합지수죠. KLX 300에서 좀 빠져있는 측면이 오늘도 주가의 약세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톡스가 1% 강세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7%, 펄어비스도 오늘은 1.3% 오르면서 지금 주가는 2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 켠 채 산뜻하게 6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이런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하는 시간, 또 종목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김지훈 차장님의 수익률 자랑 시간부터 가져볼까요? 화면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10월 16일에 주셨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36% 이상 고수익 구간인데요. 의견 좀 바뀌신 게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파라다이스 최근 주가 많이 부진합니다만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거냐에만 포인트를 딱 집어서 보시면 앞으로 실적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역시 중국 정부의 그 VIP 관련 규제 이슈로 4분기에 중국 VIP가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그 부분을 기타 VIP라고 해서 국제시장 쪽에 조선 쪽, 그다음에 신동남아시아 쪽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약 700% 넘는 매출 증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VIP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VIP의 부진은 그 한중 관계 정상화가 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매스라고 해서 중국 일반인 고객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스에 대한 그 회복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중국 VIP 부진을 일부 좀 상쇄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 시티가 기존에 계속 아시아 복합 카지노 그 리조트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그 2차 개장 시기가 본격적인 실질적인 개장으로 보는데요. 그 2차 개장 시기가 바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도 올해 2분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아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본격적으로 2차 개장할 경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흑자 전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워낙 이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인천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인천공항, 아시아 최대 허브공항 인천공항과 인접한 부분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시티도 성장 모멘텀을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일본 쪽 고객의 성장, 그러니까 일본 쪽 고객의 드랍백과 홀드율은 상당히 실적이 좋다. 그리고 지방 쪽, 부산과 제주도 쪽 많이 수익성 소폭 하락한 부분이 일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단기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 28,000원까지는 계속적인 상승,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고점 수준인 28,000원까지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파라다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진석 소장께는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무엇보다 어저께 좀 쇼크를 좀 받으셨죠? 예.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 아무래도 어제부터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삼성전자 코멘트를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시장에 드리는 한마디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어저께 그렇게 큰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고점 기준을 밀렸고요. 이 시간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매도했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결국 주주천하 정책 이런 부분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신 관련돼 가지고 일단 2월 초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런 어떤 냉담 모습을 보이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기본 키워드는 삼성그룹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김진석 소장께는요, 연기금과 개인이 파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연기금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저께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지만 연기금이 최근 매도가 좀 커지고 있고요. 네.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평상시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이 그렇게 매도가 크지 않습니다. 뭐 지난 주만 커더라도 약 121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지난 1월 24일 같은 경우에도 약 706억대 매도가 있었는데 전일 2천억 넘은 즉 2,087억의 연기금 매도가 있어서 연기금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상 연기금이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이후에 그 노후에 대한 그런 돈들이 연기금이 들어가는데 어저께 연기금이 이런 종목을 매도했다는 걸 보면 결국 지금부터 말씀드린 5개 종목은 앞으로 팔겠다 그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자, 요즘 HTS가 좋기 때문에 전일 연기금이 매도했던 종목을 좀 체크해보면요. 전일 연기금 매도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바이오메드 또는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이런 어떤 5개 종목이 예상보다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그래도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어저께 매도했는지 한 종목씩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전일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삼성그룹 입장에 답답할 거죠.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내가 그만큼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저께 매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헛갈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장중에 장중에 2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어저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하루 만에 8% 그렇죠. 손실이 있으셨을 하루 만에 거예요. 8%면 예상보다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2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부분인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각 현재 254만 원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저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제와 오늘 여전히 오늘의 매매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일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팩트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어저께 하락했을까? 그 키워드인데요. 아신 것처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즉 50분 1이니까 3월 달에 이제 주총을 결정을 하면 5월 달부터 되는데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삼성전자 이 시각 현재는 주당 254만 원. 이게 결국 5천 원 액면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105인 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약 아마 그 5만 원 안 될 겁니다. 5만 원 전후에 결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액면가 100원에 5만 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 보면 그만큼 한 주당 이제 5만 원짜리 가지고 계시면 그만큼 주주에 대한 이익도 챙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코멘트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똑똑하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심 때 실형을 받았죠. 지금 2심 진행 중이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2월 5일입니다. 자, 2월 5일 날 이제 2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자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과연 이번에 법원이 판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 2월 5일 날 과연 2심 때 어떻게 나오는 것을 좀 보자 그런 어떤 판단이 일단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다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올 한 해 들어서도 삼성 SDI가 주가가 상승한 날보다 하락이 많았고요. 어쩌면 오늘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6개월 동안 연속적인 매도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정적인 것이 있나 이런 어떤 고민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 SDI를 바라보려면 우리가 애플을 좀 보셔야 되겠죠. 애플의 주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 약세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대 급부를 통해서 상승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애플의 주가 하락 그리고 삼성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 SDI가 배터리 이런 쪽은 결국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는 관점 그리고 애플도 휴대폰 만드는 회사인데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매출이 부진한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삼성 SDI의 이 시간 이후에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연기금이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이오메드입니다. 자, 바이오메드 관련돼서 1월달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급등했냐면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1월 말 같은 1월 말이라고 그래봤자 실은 어제들 며칠 안 되는데요. 자, 결국 어떻게 보면 15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자,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주가는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은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대응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들의 패턴인데요.
자, 개인들 어떻게 보면은 그 어제 관련돼서 어제도 5만여 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연기금이 바이오매도 관련돼서 어저께 공격적인 수준 매도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그러니까 26만 원대 전후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급등 급락과 관계없이 저는 팔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의 시그널을 좀 드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외국계가 어저께는 삼성전자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같은 관점이면 삼성전자보다도 나는 IT 관련돼서 이 대장주를 넘어서 이제는 2등주인 SK하이닉스 사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전일 연기금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 매수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외국인들의 최우선 어주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 어저께 좀 팁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과거 시기에 급등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과거 시기처럼 그러니까 2016년 7월달 사드 배치 관련된 이슈가 있기 전 그러니까 44만 원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여전히 30만 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도 아모레퍼시픽보다 LG생건이 어제 기준으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이제 나는 아모레퍼시픽을 매도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LG생건을 살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지금부터 트렌드는 이제 연기금이 바라볼 때는 아모레퍼시픽 매도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런 관점으로 전일 연기금의 매도 예상보다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5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조심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좀 상투적이라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네. 무엇보다 기본적인 그 자금이 외국인과 기관이 많죠. 그리고 개인은 적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면 그만큼 또 이렇게 호전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개인들의 매매는 독자적인 판단보다도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어떤 매매 트렌드를 보면서 예상보다 이 기관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 그러면은 따라가는 전략 그거 외에는 지금 시장에는 별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연기금이 대규모 순매도를 했었는데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팔았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추천주 들어볼게요. 10위부터 6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LG U 플러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 동사의 5G 경쟁사 대비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증가폭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폭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이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LTE로의 진화 당시 그 가장 통신사 중에 LG U 플러스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는 점에서 투자가들의 좀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반기에 이제 5G 상용화 단말기가 좀 출시되고 각국의 좀 5G 주파수 관련돼서 할당 일정이 발표되면서 올해 5G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선택 약정 요금 할인에 대한 폭 25% 상향 조정에 따라 선택 약정 요금제 채택되며 가입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LG U 플러스도 계속적인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좀 부정적인 거는 IFRS 15 그 신회계 기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올해와 내년까지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이익 손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신사 대비 여전히 2018년 퍼 기준으로 10배 수준이라 저평가돼 있고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S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훈풍에 따라 계속 LS그룹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동 제련업체 니코동 제련과 LS전선, LSIND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전기동 가격의 그 톤당 7,000달러를 유지하는 상당히 견조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연평균 전기동 가격은 약 7,391불 예상하는데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달러 약세 기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중국 환경 규제에 따른 수급 개선에 대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죠. LS 전선 같은 경우는 북미 쪽 광통신과 노후화된 교체 수요에 대한 증가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강원전선
네, 신규 자회사로 편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반 건성까지 포트폴리오 제품이 확대가 되면서 이익 구조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 LS전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LS산전 같은 경우는 IT 설비 투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좀 수혜를 계속 LS산전이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포트폴리오 그 재무 구조 조정에 따라서 그 최근에 LS 니코동제너 파나마 광산, LS 오토모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약 1조 500억대 그 순현금 보유하면서 그 부분이 재무 구조는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엔 말씀드렸습니다. 로엔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많이 12만 원대까지 오른 거에 대한 좀 일부 차익 신호를 보고 있고 로엔의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의 유로 가입자 수가 2017년 말 기준으로 455만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격 인상 효과까지 반영하면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멜론의 인앱, 그 카카오의 AI 등 그 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카카오와의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마 가입자는 아마 500만 명까지 유료 가입자 확보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로엔, 그 멜론 쪽 외에도 앨범을 기획 제작하는 프로덕션과 투자 유통한 B2B 사업까지 매출 구조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아이돌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이한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유통사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음원 소비가 확대가 되면 동사의 실적 증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디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저평가 요인이었던 음반 매출이 아이돌 팬덤이 견인한 국내 음반 시장의 성장으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부분까지 기대하고 있어서 로엔은 중장기 목표가 13만 5천 원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펜오션 역시 2018년 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인데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해서 안정적인 장기 계획에 따라 단기 스팟성 영업까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가장 노출도가 크죠. BDI 건화무 운임지수가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70%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1100포인트를 생각했지만 1100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약 12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달 평균이 약 125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약간 비수기의 영향이 있겠지만 가파르게 1200포인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면서 역시 중국 쪽이죠. 중국적 철강석, 고품질 철강석에 대한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중국 쪽 매출 모멘텀 받을 것이고 용선이나 중고 선박 확보로 선대 규모의 확대에 좀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펜오션은 올해 영업이익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 PBR 1.4배 수준의 7,000원까지는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은 역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온전히 좀 반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5만원대를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깨지면 조금 추세가 깨졌다고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신동 그 판매량의 감소 부분을 전기동 가격 상승으로 좀 상쇄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약 6,800톤당 6,816불 상당히 견조한 그 전기동 가격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 톤당 7,0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은 계속되는 이연 부분에 대한 매출 효과로 작년 4분기에 QOQ로 약 83%의 증가를 보여줬고요. 올해 시장 컨센서스 약 703억, 전체 영업이익 703억 예상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산업용 금속 가격은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동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칠레나 페루 같은 1등 주요 생산지에서 대규모 파업에 따라 생산 차질 가능성이 지속되고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라 재련 수수료 확대에 따른 재련소 가동률 확대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동스크랩 수입 규제까지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의 1.7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본격화도 여전히 전기료 가격을 상승하는 뒷받침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 풍사는 영업이익은 약 15% 증가한 3,077억대, 매출도 역시 약 15% 가까이 증가한 3조 2천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주가 순 자산 비율로 0.96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7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정보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지훈 차장님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 샵 0082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725 하나님께서 뉴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좀 봐드릴게요. 뉴를 9,300원에 사셨고 비중 30% 들어가셨는데 지금 수익권이기는 한데 오늘 장중에 또 5%나 급락이 있네요. 김진석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뉴라는 종목은 실은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투자 배급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즉 영화를 펀딩하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 수익을 좀 낳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5% 정도면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죠. 연명이라고 영화를 어제 개봉했습니다. 통상 그 영화 투자 배급사들이 통상 수요일 날 주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는데요. 예. 아마 개봉했던 이유가 월말 마지막 주 수요일 날에는 저녁에 있는 해가지고 영화관들 좀 할인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가 개봉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저도 아직 보지 않았고 저희 딸은 어제 봤는데요. 예상보다 좀 그런 얘기를 저는 긍정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저께 개봉했습니다만 어제도 좀 주가가 그렇게 크지 못했고요. 이 시작현재도 주가가 약 500원 정도, 그러니까 9,600원대라고 그러면 결국 죄송합니다만 염력이 재미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잠깐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뉴란 종목들이 지난 시기에 급등했던 기억을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달 17,000원대죠. 자, 작년에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후예, 소위 송송커플 그런 어떤 이벤트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도 넘어서 우리가 부산행, 그리고 지난 시기에 개봉했죠. 강철비에 이어서 이번에 우리가 염력을 상당히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가장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 이분이 통상 한번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통상 그 천만 감독이란 표현을 쓸 정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하락했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결국 뉴란 주가가 개봉하는 영향에 따라 개봉하는 영화에 따라 평가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의 주가 하락, 그것은 결국 어쩌면 주가가 재미없지 않을까,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영화가 단순한 의미로 영화가 재미없다, 그럼 결국 저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손실 구간이 아니시죠?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진석 소장님 의견 드렸습니다. 저 이번에는 삼형 엠텍 봐드릴게요. 김지훈 차장께 삼형 엠텍을 여쭤볼 텐데 14,000원에 사셨다고 적으셨어요. 도대체 언제 사신 건지 여지까지 들고 계신 거죠? 30% 비중이시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김지훈 차장님. 네, 일단 삼형 엠텍의 실적 회복이 되려면 역시 조선과 기계 쪽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됩니다. 조선 쪽은 이제 그 선박 엔진에 대한 부분,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플랜트 쪽은 기자재 쪽입니다. 플랜트 쪽 기자재는 좀 상당히 좀 수주량이 늘면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조선 쪽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 계속 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좀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가장 핵심 역시 플랜트 기자재 쪽 35%, 구조물 기자재 쪽 약 30%로 이쪽에서 매출이 좀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 그리고 또 최근에 강산 쪽 그 팔레트카라고 신규 제품이 이 높은 설계 기술과 제작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마진인데 상당히 매출에 대한 좀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다행히 좀 그 조선 운임과 중고 성과가 반응하면서 유조선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주 부분으로 연결될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떼보겠습니다. 네. 삼형 엠텍.
오늘 거래되는 주가가 4,500원 선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회복된다고 해도 이분이 사신 가격대까지 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4,575원 선인데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주봉으로 보시면 5,600원 정도 가격 오면은 일부 정리하시고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 네. 것 같아요. 손실이 너무 크신데요. 예. 5,600원 정도 오면 15% 정리하시고 나머지 15%는 조선 쪽 수주 기자재 수주가 나오는 걸 보고 또 일부 조금 들고 하시는데 최고로 아마 맥스로 많이 올려도 전고점 8,700원까지는 좀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삼형 엠텍 봐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볼게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국보 디자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국내 인테리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업체는 지난 10년간 불황을 겪었지만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변동성이 좀 큰데요. 국보 디자인은 주택 경기보다는 오피스와 레저 그리고 관광 시설을 전방으로 둠으로써 이 불황보다는 호황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실적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액은 이 2017년 기준 2,745억 원, 영업이익도 213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 본다면 한 100% 이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 좀 넘어갔는데 이 현금과 금융상품이 800억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전방 시장 또한 이 국보 디자인이 주목하고 있는 전방 시장 또한 호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지금 가치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충분히 업사이드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성장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보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의견을 주신 거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텐데요. 김진석 소장께는 계속해서 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신고가 이런 패턴을 보이겠는데요. 예.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를 비롯해 최근 3일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 그리고 개인은 오늘까지 3일 동안에 1조 정도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기반이 개인이다 이렇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보다도 자, 이렇게 좋은 시각 가운데서 과연 개인이 나쁘다면 어떤 종목을 나쁘게 보는지 그런 5종목들을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현대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매매할 때 통상 요즘 증권사 그 지점에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통상 애널리스트의 어떤 페이퍼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월 29일 며칠 안 됐습니다. 동부증권에서 목표가 16만 원에 현대차가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어저께 16만 원을 터치했었습니다.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목표가라는 개념이 지금부터 6개월, 길게 보면 1년 동안 현대차의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가인데요. 어저께 지난 1월 19일 날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어저께 16만 원 주가 터치했는데 증권사가 결국 목표가를 더 케어하지 못한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현대차의 주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할 판단일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도 16만 원대 모습인데 결국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 업종의 주가 하락하는 것이 한국만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좀 미국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통상 포드를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포도도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의 국가 도요타나 이렇게 한국 차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의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작년 8월 달에 $10 그리고 올 1월 달에 $13면 차트로는 높게 보이겠지만 주가로 보면 예상보다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올 한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일자리, 보호무역주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주가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GM입니다. GM은 우리가 가끔 좀 말씀드려본 종목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포드처럼 그렇게 높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포드의 주가를 넘어서 GM의 주가 하락하는 걸 보면 결국 한국인의 현대차의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에 대해서 팔로업 즉 추가적으로 목표가 제시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자동차 업종의 주가 애널리스트들도 결국 현대차는 모르겠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삼성물산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어저께 왜 매도했을까요? 어저께 30만 요즘 매도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오히려 어저께는 기관이 30만 전주의 순매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오히려 지난 3거래 어떻게 보면 지난 7거래일 가운데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도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삼성물산 관련돼서 이재용 삼성제 부회장 과거에 삼성물산 합병 이런 이슈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개인들이 예상보다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자, 올 한해 왜 이렇게 카카오의 주가가 한때 상승했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눈에 있는 이런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카카오를 좀 가까이 좀 보시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1월 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1월 24일이죠. 1월 24일이면 이 정도 됩니다. 1월 24일 이 정도 되죠. 자, 이때 주가가 좀 약간 밀렸습니다만 그 위에 주가가 이 정도면 제가 플랫 즉 예상보다 평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가 지난 1월 24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표를 바꾸겠습니다. 대표를 누구로 바꿔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2년 넘게 대표를 했었던 임지훈 대표에서 이제는 여민수 그리고 조수영 공동대표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대표가 바뀌죠. 대표가 바뀌면 우리가 주가가 좋아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주가가 빠져서 바뀌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최근 들어서 지난 어떻게 보면 임지훈 대표가 약 2년 정도 했는데요. 2년 정도 기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2016년부터 보더라도 주가가 이것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저점에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좀 길게 보면 예상보다 주가가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덤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소위 오너 측에서 이제 대표를 바꾸자 그런 관점으로 지난 1월 24일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덤덤하다는 것은 결국 이건 카카오의 수익 구조의 문제이다. 즉 대표가 바뀌어도 결국 시장에서는 좀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면 개인들도 결국 대표가 바뀌어도 주가가 별 영향이 없으면 나는 팔겠다 그런 관점으로 팔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 건설주죠. 건설주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823 우리가 통상 8월달 정책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월달 즉 8월 전부터 지난 7월부터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정부가 부동산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얘기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부동산은 정책은 똑같지만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투자 입장에서 작년에는 무섭게 받고 지금은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하나같이 맞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정부 대책을 기화로 주가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1월 달에 상승했습니다만 아마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관련돼서 그 공정공시, 즉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GS건설 입장에서 보면 2018년도, 즉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은 이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공정공시를 내놓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에도 매출액이 2017년도보다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수주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치인데요. 가상치 일단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향후 국내외 여건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즉 올해 우리가 GS건설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내놓았지만 결국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코멘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들은 이런 데이터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CI인데요. 자, OCI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이프가드, 즉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미치겠다는데 OCI 어떻게 보면 세이프가드 관련돼서 OCI 관련돼서 앞으로는 결국 삼성전자, LG전자를 넘어서 이제는 세탁기를 넘어서 이런 태양광 이런 쪽 결국 미국이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어렵지 않겠나 그런 관점으로 OCI가 최근 들어서 개인 이런 어떤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OCI가 왜 이런 어떤 주가 모습을 보이냐면요. 자, 미국의 어떤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관련주 관련돼서 OCI고요. 미국은 태양광 관련주 관련돼서 퍼스트솔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퍼스트솔라가 미국의 이런 얘기했겠죠. 한국의 OCI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퍼스트솔라 태양광 관련주도 지난 1월 12일 날 즉 한국이나 중국의 이 태양광 관련주 관련돼서 세이프가드 이슈의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고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올 한 해 들어서도 퍼스트솔라 미국의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의 약세가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퍼스트솔라 그리고 한국의 OCI 주가 결국 밀리겠다 그런 관점으로 개인들은 매도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네. 말씀하시죠.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수급 주체가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리고 그동안 많이 팔았던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개인들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HTS를 보면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좀 엇갈려 보고 있는데요. 잠깐 그럼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어저께 삼성전자를 어마무시하게 매도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을 개인들이 사고 있다. 이것이 단기간에 어떨지 몰라도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가 개인의 자금을 통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개인이 매수하셨던 종목이 수익이 나는 것이 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1년에 먼슬리나 이얼리나 전체적인 틀고리를 보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이길 수 없다. 그런 어떤 흐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말에도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여전히 손실의 구간이 큰다. 이런 어떤 우리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개인이 매도했던 종목보다도 제가 가끔 강조드리겠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했던 그런 종목도 따라가시는 것이 최소한 이익은 못 보더라도 손실은 그만큼 적어들 것이고요. 손실이 적어드는 기본적인 근거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사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줄어든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 소장과 함께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이 뭐였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김지훈 차장과는요. 추천주를 또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요. 5위부터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먼저 5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위는 잠시만요. LG화학인데요. LG화학 4분기 컨센서스 약 6,500억대 수준으로 약 4% 정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지만 이 부분은 좀 일회성 비용에 대한 반영한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소폭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역시 기초석유화학 제품 쪽에 NCC화학, 그 다음에 PO, ABS, EP 쪽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지 쪽에서 중대형 전지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대 매출가 약 QOQ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30% 넘게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이 견인하는 그 영업이익 쪽은 약 8천억대, 매출은 약 방금 말씀드린 30% 매출과 이익이 동반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7년 만에 8천억대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에 좀 달성하는 셈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에틸렌과 프로필렌과 폴리카보네이트 등 그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비수기였던 파마농이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본격 성수기에 진입되면서 전분기 대비 약 7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 쪽은 소형과 ESS의 시장이 좀 커지면서 그 영업이익 감소폭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업사이클은 향후 2년간은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기 개선 확장 국면에 따라 중국 환경 규제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축소 부분, 수요에 대한 개선 부분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전지 쪽은 중대형 전지 쪽 매출이 확대됐는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중대형 전지 매출 가이던스는 약 2.6조로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2017년 말 기준으로도 중대형 전지의 수주 금액 약 42조 원대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 보고 있고요. LG화학도 상당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50만 원대까지 계속적으로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목표가 또 상향 여지도 충분히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갖고 온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역시 음극재 사업의 빠른 성장과 자회사 PMC텍의 실적 개선입니다.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2차 전지 사업이 올해 2020년까지 3,060억대 음극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3%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요.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65% 넘게 성장하면서 음극재 생산 능력까지 캐파 증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24,000톤, 2019년도에는 36,000톤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출 증가의 모멘텀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음극재에 대한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회사 PMC텍 말씀드릴게요. PMC텍은 침상 코크스를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이 부분도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극봉 가격 상승과 함께 원재료죠. 전극봉의 원재료 침상 코크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약 20% 넘는 QOQ 연간으로 QOQ 21%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세의 성장성을 보시고요. 중국의 아크 전기로 설비가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극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침상 코크스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서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점 말씀드리고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 침상 코크스의 가격 강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은 1조 3천억대 영업이익 1,240억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가 넘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중장기 목표가 65,000원까지 계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은 역시 정부의 건설업 규제에 따라 계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최근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한 삼성 3차, 동탄 호수공원, 대치 3차 등의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 출자 시행법인 사업이기 때문에 외주주택의 마진의 흐름을 좋은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도 대폭 배당금을 상향해서 배당금이 지금 1,000원인데요. 배당금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올해 동사가 예상하는 주택 공급 계약은 25,000세대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진이 좋은 자체 사업이 50% 넘는 증가세를 보여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실적 모멘텀 말씀드리는 2019년에는 강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 2020년대에는 파주 운정 GTX 개발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20년까지는 올해 주택 공급이 약 76% 자체와 재정비 사업 위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20년까지는 주택 부분 견고한 실적은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GTX A 노선과 광운대 역세권 실적 개발 모멘텀까지 이어질 경우엔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의 그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도 중장기적으로 55,000원 정도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C 코롱 PI 말씀드리겠습니다. PI 필름 짧게 설명드리면 열적과 물리적 특성이 가장 뛰어난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적용처가 FPCB에서 방열 시트, 플렉서블 OLED까지 폭발적으로 수요가 확장하고 있다는 국면에 있습니다.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더불어서 전 제품에 대한 판매가를 약 10% 이상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보안 투자를 기사가 나오면서 2월 말까지 연간 600톤의 캐파 증설과 추가 진행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 4분기까지는 2020년까지는 연간 600톤의 라인 2개를 신규 계속되는 그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올해 매출액은 약 20% 성장한 2,600억대, 영업이익은 약 30% 증가한 700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SKC가 직접적으로 CPI 필름 양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SKC 코롱 PI 필름에 대한 좀 우려가 있지만 CPI 필름은 상용화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SKC 코롱 PI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휴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메디톡스, 경쟁사 메디톡스의 가격 단가 인하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 국내 보톡스 시장의 규모는 약 1,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보톡스 시장 규모 4조 6천억대, 그다음에 필러 시장 같은 경우 약 7천억대입니다. 엘러간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휴젤 역시도 상당히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엘러간이 잠식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빠르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중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브라질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26개 국가에 벌써 26개 국가에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제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 11개 국가에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 보톡스 시장에 대한 그 캐파를 이제 그 빠르게 좀 확대해가고 있는 국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와 러시아 쪽 수출 확대가 상당히 고마진을 자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 50%, 그다음에 내년에는 2019년 영업이익 61%의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퍼는 24배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베인 캐피탈이 보유한 투자연금 6천억 가량으로 해외 유통 에이전시 인수라든지 미국과 유럽의 보트렉스 판권을 가진 판권을 대산다든지 상당히 일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6천억의 현금 보유를 활용한 전략도 기대해 보시고요. 적응증이라고 그러죠. 과민성 방광, 요실금 임상 3상, 그 다음에 중등증 이상의 외양강, 눈가 진음 등 적응증이 확대가 된다는 거는 병원에서 그만큼 휴젤의 그 제품에 대한 파워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응증 확대 부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액은 약 2천억대, 영업이익 123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와서 55만대 후반 가격까지 왔는데 상당히 그 정도 가격은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57만원대 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55만원에서 56만 5천원 지금 가격에서 5% 이상 조정된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65만 5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바이오주 중에서 유일하게 휴젤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김지훈 차장님 1위 종목이었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추천주 10위부터 1위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장중 하락 전환이 돼서 어제보다 0.8% 정도 주가가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바이로메드도 8% 하락이고 티슈진의 주가도 어제여서 오늘 3.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